자, 네 번째 절로 조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기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 두 개부터 먼저 보고 볼게요. 제강 시간이, 자, 절로 제강 시간은 주원료 장입서부터 배제 완료할 때까지, 배제 완료가 끝나면 다시 그 다음에 원료 장입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경과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회당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보통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칠연 순서를 보면은, 칠연 순서는 고철 용선을 장입하고, 그 다음에 노체를 세워서 렌스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렌스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렌스로 산소를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고, 칠연, 그리고 부원료 투입하고, 그럼 이제 칠연이 끝나가라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렌스를 다시 위로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노체를 끼우려갖고, 이제 경동을 해서, 그 다음에 시료 채취 및 온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혹시 전 칠연이 잘못됐다 그러면 재칠연을 하고,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강을 하고, 그 다음에 슬래그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뭐 장입, 그 다음에 렌스를 내리고, 뭐 칠연 개시, 원료 투입, 칠연 끝, 그 다음에 시료 채취 및 온도 측정, 그 다음에 출강, 슬래그 배제, 이런 식으로 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칠연 방법에서 첫 번째 주원료 장입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주원료 장입은 고철과 용선을 집어넣는데요. 용선보다 고철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용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고철이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철 중에 혹시 수분이 있다 그러면 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순식간에 증발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미리 이런 절로에다가 그 다음에 고철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고철을 집어넣으면 이 절로 안에는 어느 정도 예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고철이 들어가면 여기에 붙어있던 수분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선이 들어가면은 그런 폭발 현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폭발 방지를 해서 고철을 먼저 장입을 한다. 그리고 용선 배합률은 한 70에서 90%, 뭐 보통 한 80%나 85% 정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원료 장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칠연을 시작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원료를 장입을 할 때 장입을 용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노체를 약간 이렇게 끼우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입이 다 끝나고 나면 노체를 바로 세우고, 그러고서는 렌스를 내립니다. 그리고 렌스를 내리면서 순산소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부원료인 밀 스케일 또는 매용제 등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잠깐 지우고 나면요, 절로 안에, 이런 절로 안에 샘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쪽서 처음에 용선이죠. 용선이 들어오고 나면은, 용선이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이후에 슬래그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슬래그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밀스케일 또는 뭐 매용제를 갖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렌스가 일정 높이까지 내려가면, 일정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착화가 시작됩니다. 착화라는 얘기는 이제 산소하고 실리콘이나 또는 탄소하고 반응하는데, 주로 이제 실리콘하고 먼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착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선 중에 탄소나 좀 불순물, 실리콘 등이죠. 실리콘 등의 불순물이 산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 그 다음에 이제 생석회나 철광석이나 형석을 그렇게 이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칠연이 이렇게 시작되면 그 다음에 렌스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산소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이런 칠연이 이제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요 위에 이제 칠연이 되면은 렌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슬래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내에 슬래그가 형성돼서 용광 표면을 덮는다 거죠. 자, 그때 이제 스피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 출현 초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출현 개시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스피팅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 초기에 용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 용선은 대부분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용선은 센 물은 유동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 산소를 불어넣으면 얘가 이쪽으로 팍 튀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보고 스피팅을 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간 현상이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슬로핑이라고 있는데, 이 슬로핑은 요거하고 틀려갖고, 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출현이 시작되면 일어난다 그랬어요. 출현 초기. 그래서 얘는 출현 초기에 일어나는 거고, 얘는 출현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중기에 일어나요. 얘는 아까 초기고, 얘는 중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중기.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거부터 보면, 스피팅은 산소 Z, 여기서 여기 있는 렌스를 통해서 산소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철 입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현상이다. 그죠? 그러면 전 분출을 막으려면 이 표면에 슬래그를 형성시켜야 됩니다. 슬래그.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밀스케일이나 매용제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생석회, 철광석, 형석 등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로 제광에서 밀스케일이나 소결광을 투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각제 효과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밀스케일이나 소결광은 대부분 다 성분이 Fe2O3나 Fe3O4입니다. 또는 FeO2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있는 산소가 분리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분리 반응이 이제 환원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흡열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 있는 센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냉각제 역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여기에 산소가 있죠.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이제 매용제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생석회와 슬래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까 생석회나 그 형석 같은 걸 집어넣는데, 이때 이제 슬래그를 빨리 형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Fe 성분이 들어가니까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철강의 실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밀스케일이나 소결광 집어넣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스피팅 현상이 일어나면은 초기에 일어난다겠죠. 그러려면 이걸 막으려면 여기 이제 대책에 형석 등의 매용기를 투입해서 강제를 형성한다. 즉 슬래그를 형성하는 거죠. 슬래그를 빨리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슬래그 같은 경우는 아까 요 밑에 용선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슬래그는 조금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막았죠. 자, 이렇게 출현 시간이 지나가면은 실리콘이 다 타고 나면 그 다음에 탄소가 활발하게 탑니다. 탄소가 활발하게 타서 이쪽 노구 이쪽으로, 또 입구 쪽으로, 이쪽으로 불꽃이 밝게 일어납니다. 밝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참 밝을 때가 한참 중기가 되거든요. 아마 뒤에 어디 보면 있을 텐데요. 잠깐 한번 뒤에 있나 볼까요?
169쪽에 보면 있습니다. 169쪽에 한번 잠깐 갔다 와 볼까요? 169쪽을 169쪽을 보면은 65쪽, 167쪽, 167쪽, 자, 169쪽에 보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실현 시간에 따라서 이게 탈탄 속도의 변화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탈탄이 막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여기가 초기고, 여기가 중기고, 여기가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서 이때 중기 때 바로 중기 때 이쪽으로 불꽃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거죠. 중기 때.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여기는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161쪽으로. 161쪽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거죠. 이렇게 이제 밝아지면서 중기가 시작되는 거죠. 중기가 시작입니다. 중기 시작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슬래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슬래그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포밍이라고 합니다. 포밍 현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발적으로 강제가 슬래그가 바깥으로 분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이런 거 보면 슬로핑인데 아까 얘가 중기에 발생한다 그랬죠. 중기에 자, 여기다 다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불어넣을 때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슬래그가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이때도 뭐냐면요, 여기 있는 슬래그가 유동성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현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슬래그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실리콘이 타면서 SiO2가 되거든요. SiO2가 되면 이 SiO2는 이거는 즉 저희가 되는 거죠. 산성 슬래그 성분인데 이 SiO2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슬래그가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 슬로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아까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팅은 출현 초기, 그 다음에 슬로핑은 출현 중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이걸 헷갈립니다. 여기는 보면 그 슬래그가 나가고 여기는 이제 철입자가 나간다는데 이때 슬래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슬래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슬래그도 나가면서 철입자도 같이 나가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그냥 슬래그만 나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혹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출현 중기에 용융물이 같이 튀어나간다. 그러면 그걸 용융물을 이걸로 볼 거냐 이걸로 볼 거냐 이제 헷갈려 갖고서는 뭐 누구는 슬로핑이다 스피팅이다 그러는데 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기로 초기에 일어나는 건 스피팅, 그 다음에 중기에 일어나는 건 슬로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렌 현상이 이럽니다. 이제 베렌은 이제 용광이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슬래그가 여기서 이렇게 탁탁 튀면은요, 이런 노입구 쪽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노입구 쪽에 쌓이게 되거든요. 노입구 쪽에 쌓이게 되면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래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죠. 쭉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슬래그가 형성되어 있는 게 꼭 도넛처럼 생겼죠. 도넛처럼.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베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단공 노즐 같은 거 썼을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팍 압력이 높아지면요 이렇게 패이거든요. 이렇게 패이는 거 보면 우물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한 군데로 나오면 이 우물이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얘기, 여기도 깊지만은 일로 올라오는 것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구멍을 다공 노즐을 쓰면은 이것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옵니다. 많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배렌 현상을 줄이려면 다공 노즐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있는 슬로핑의 대책을 한번 볼게요. 슬로핑이 아까 여기 있는 슬래그가 이렇게 튀쳐나간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대책은 보면 슬래그 진정제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렌스를 낮춘다. 그 다음에 형석 석회석을 투입한다. 또는 뭐 출현 중기 산소량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산소 압력을 증가한다. 출현 초기에. 그 다음에 탈산 속도를 낮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용어 정의에 아까 여기 포밍이라고 했는데 포밍은 이제 슬래그 형성하는 게 포밍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현 말기가 되면 아까 제가 탈탄 반응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탈탄 반응이 약해지고 불꽃이 점점 사그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은 짧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점 판정이라고 하는데 종료점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점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의 현상, 그 다음에 산소 취입량, 그 다음에 출현 시간 등을 요거 갖고 이제 종점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종점 판정 기준. 그래서 불꽃의 현상, 산소 취입량, 출현 시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자, 그래서 종점이 딱 됐다. 그러면 종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출현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산소 취입을 정지하고 렌스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취를 해야겠죠. 시료 채취하고 그 다음에 용광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이유는 여기 있죠. 만약 채취한 결과가 목표에 맞지 않는다. 목표에 맞지 않으면 이제 실현을 다시 해야겠죠. 즉 성분을 분석하는 거죠. 성분은 여기서 성분은 탄소 성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재출현을 하고 또 온도가 낮으면 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승원 출현도 하고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냉각을 해야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채취 및 온도 측정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출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현 작업 종료 후에 합금철가를 집어넣어서 성분 조정을 하는 거죠. 성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출강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탈산제나 합금철을 첨가해서 정년 완료를 끝낸다. 그래서 출강 시간은 보통 한 3 내지 6분입니다. 그리고 출강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슬랙을 약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출강 끝나고 나면 출강을 할 때 여기 이렇게 끼우려 갖고 이렇게 싹 얘를 끼우리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러지면은 끼우러져 갖고 나가면 여기서 나갈 때 여기에 스키머 장치가 있어갖고 샘물만 줄리 내려오고 슬래그는 이렇게 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그는 계속 위에 있거든요. 결국은 용광만 빠져나고 슬래그가 남으면 그러면 그거 갖고 여기 있는 슬래그는 이제 별도로 용광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에 슬래그를 별도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출하는 걸 보고 슬래그 포트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간 보수를 하는데 이 열간 보수는 슬래그를 좀 남겨서 합니다. 여기서 슬래그를 다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슬래그 일부 남겨요. 그래서 슬래그 일부 남겨서 남긴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래그가 좀 남아 있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몇 번 흔듭니다. 몇 번 흔들면 여기 있는 슬래그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여기 있는 로벽을 이렇게 감싸게 되겠죠.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이런 건 옛날 방식이고 이렇게 좌우로 경동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슬랙을 넘겨놓고 여기서 다시 렌스가 내려옵니다. 렌스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다 이렇게 압력을 불어넣어요. 압력을 불어넣으면 여기 있는 슬랙가 팍 튀어서 이런 데를 쫙 달라붙겠죠. 이렇게 고르게 딱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열감 보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래그를 노벽에 코팅한다. 노벽에 코팅 작업 등이 한다. 자, 출연 계획할 때는, 출연 계산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출연에 3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CAU를 얼만큼 집어넣을 것이냐. 그래서 CAU 배합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량. 이거는 결국은 온도와 관련이 있죠. 이렇게 생석계 배합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 산소를 이렇게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출연에 3요소라고 한다. 자, 슬래그 염기도 했죠. 슬래그 염기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이거 아주 이제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염기도는 SiO2분의 CiO 이렇게 따지죠. SiO2분의 CiO입니다. SiO2. 그래서 분모가 SiO2고 위에 분자가 CaO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기도를 따지게 되는 거죠. 이 염기도 문제는 제강뿐이 아니라 재선에서도 잘 나오는 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염기도가 전로에서 탈인과 타랑에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탈인과 타랑이 잘 되려면 이제 염기도가 높아야 돼요. 염기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적정 염기도를 갖다가 3에서 4.5. 그러면 3에서 4.5라는 얘기는 SiO2가 1이라고 하면 CaO가 3이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로 CaO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CaO 배합비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석회의 양은 결국은 요거를 맞춘다는 얘기는요. 요걸 맞춘다는 얘기는 CaO 배합비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Si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생석회의 양은 용선 중에 규소양, 용선 중에 있는 규소가 전부 다 산소하고 반응해서 다 전량 SiO2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이거하고 CaO하고 비율이 바로 여기는 염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석회양은 여기는 규소양, 그 다음에 슬래그양, 그 다음에 조개강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런데 용선 자체에 규소가 너무 적다 그래요. 용선 자체에 규소가 적을 경우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적으면 이것도 적게 넣으니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탈인과 타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슬래그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것이 규소가 너무 적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슬래그 양이 적어지죠. 슬래그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슬래그를 만들려면은 그래서 규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전 별도로 규사를 집어넣습니다. 규사는 주성분이 SiO2죠. SiO2를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슬래그 양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염기도와 타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도가 높을수록 탈인과 타랑이 잘 된다. 그래서 고염기도 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염기도를 맞추려면 결국은 석회석이나 생석회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대부분 이런 부원료 기능이 바로 전부 다 대부분 슬래그하고 관계 있거든요.
생석기 같은 경우는 탈항작용한다. 그 다음에 철광석 같은 경우는 뭐 냉각제, 산소공무원, 윤곽 일부를 환원된다. 그 다음에 형성 같은 경우는 슬래그의 유동성이 향상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형석은 슬래그 유동성이 향상하는데 좋지만은 문제점이 하나 있죠. 형석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형석은 내화물을 침식하죠. 내화물 침식이 아주 심합니다. 내화물 침식이 심하다. 내화물 침식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유량. 산소유량과 기능. 보통 렌스를 내릴 때 높이는 한 1 내지 3m 정도입니다. 이제 이때 1 내지 3m라는 얘기는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로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센 물이 있으면, 이렇게 렌스가 내려옵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그걸 보고, 렌스 선단, 요 끝에서부터 강용면, 여기까지 거리를 보고, 요것이 렌스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 압력 같은 경우는 6에서 12 정도로. 그리고 치료에 소요되는 산소량은 여기에 산소량은 결국은 용선의 성분하고 관련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산소가 용선에 있는 불순물하고 결국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산소량은 용선의 성분과 그 다음에 장인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하다 보면 불꽃이 이제 발생한다겠죠. 그래서 그런 불꽃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체 사용 횟수, 얼만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출연 패턴. 그 다음에 렌스를 몇 번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슬래그 양, 그 다음에 슬래그의 온도, 이런 거죠. 이렇게 노체 사용 횟수, 출연 패턴, 그 다음에 렌스 사용, 그 다음에 슬래그 온도, 이렇게 5가지가 불꽃 상황을 변동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7연의 경과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런 게 있었지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초기, 그래서 1기, 2기는 중기, 그 다음에 3기가 말기라고 했습니다. 말기. 이제 초기에는, 그러면 초기 1기에 해당되는 거죠. 1기. 이때는, 여기 이것이 탈탄이거든요. 그러면 탈탄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기 때는, 초기 때는 맨 먼저 규소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규소가 산소와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산화합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 2분에서 3분이면 전부 다 이렇게 SiO2로 전부 다 변해서 얘는 다 슬래그로 들어갑니다. 슬래그로. 그리고 이 반응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탈탄 반응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탈탄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소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규소가 다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소가 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규소가 타면서도 이때 탄소도 같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런 그 탈탄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러다가 규소가 점점 다 타고 나면 탈탄 속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소가 감소하면서 탈탄 반응이 활발해진다. 그 다음에 망간이나 인도 역시 산화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질환 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자, 그리고 초기에 형성되는 슬래그 같은 경우는 산화칼슘을 많이 함유한 염기성 슬래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때 만약 슬래그 유동성이 나쁘다.
나쁠 경우는 이제 형석을 투입해서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슬래그 유동성이 나쁠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슬래그 유동성이 나쁠 경우는, 이렇게 나쁠 경우는 결국은 탈인이나 탈항이 잘 안 됩니다. 탈항이 좀 떨어져요. 탈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슬래그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형석을 약간 투입하는 거죠. 자, 이쪽에 출현 초기의 탈탄 반응 속도 한번 그래서 탈탄 반응 속도는 출현 초기는 늦다가 중기 최대가 되고 말기에 저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는 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점. 출현할 때 고속의 Z 흐름이 윤곽면에 충돌해 갖고서는 화점, 화이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점 온도가 한 2000도 이상의 고온이 된다. 그러면서 생석계가 빨리 용해가 된다. 그러면서 탈인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현 중기. 출현 시작 이제 5 내지 6분 정도죠. 그래서 출현 중기부터는 탈탄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탈탄 속도가 최대다. 탈탄 속도 최대다. 가장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탄 속도가 최대라는 얘기는 결국은 산소가 거의 탈탄에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탄율이 100%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샘물의 온도는 강경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석회가 또 들어가면 부월류를 투입한 생석회가 슬래그화가 이렇게 촉진되는 거죠. 이때 슬래그 염기도는 한 2 내지 3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생석회는 들어가면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유동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생석회가 많이 끈적거리거든요. 많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탈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려면 유동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유동성 좋게 하려면 결국은 일단 저는 형석을 집어넣죠. 그래서 형석을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탈인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슬래그 유동성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형석을 좀 많이 집어넣으면요, 슬래그 유동성이 너무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졌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샘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중기에 일어나는 슬로핑입니다. 자, 그리고 슬래그 중에 전철 성분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뭐냐면 슬래그 중에도 이 FE 성분이 있거든요. FEO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용광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에 또 복인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면요, 이 복인은 여기에 있는 강육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복인이 일어납니다. 복인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제거된 이인이 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인이 도로 환원되는 거죠. 그 부분이 복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망간 융기 현상이 일어나요. 망간 융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선 중에 망간이 출현 초기에 제거돼서 슬래그로 가는데 절로 반응이 진행돼 따라서 다시 이제 망간 성분이 다시 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용광 중에 망간 성분이 증가하는 현상, 그걸 보고 이제 망간 융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망간 버클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건 이제 또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망간 분해거든요. 망간도 MnO나 MnO2로 이렇게 MnO2 이런 형식으로
제거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환원이 돼갖고 도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망간윤기. 망간이 돌아오는 건 망간윤기. 그 다음에 인이 돌아오는 건 복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기. 말기는 전 탈탄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의 산화가 산화돼서 탈탄이 완료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전 탈탄이 되고 나면 여기 있는 산소가 반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반응하냐면 FE하고 반응합니다. FE하고 반응해서 O가 돼서 FeO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취입산소 일어나서 산화철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런 FeO는 얘는 슬랙으로 들어가거든요. 슬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슬랙 중에 들어가면 전체 철이 다시 증가해서 그러면서 다시 탈인과 탈항이 또 다시 발생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기에 이런 탈인과 탈항을 역시 또 촉진하려면 또 염기도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석회석을 또 후반기에 조금 집어넣습니다. 아까 이제 인하고 이제 황이 이제 문제인데요. 인은 슬래그 염기도 뭐 또는 티탄 철의 함유량 또는 온도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고 황도 그래서 특히 인 같은 경우 슬래그 염기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FU 성분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온도는 낮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황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요. 요거 하나 틀립니다.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염기도는 높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EO가 높을 때 이럴 때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하고 황은 딱 차이점이 딱 저겁니다. 인은 탈인이 일어날 때는 온도가 낮을 때 탈인이 일어나는 거고 탈황은 온도가 높을 때 탈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국 중에 망간과 인은 탄소와 함께 결국은 떨어져 갖고서는 목표값에 도달한다. 자, 아까 여기에 이제 복인과 망간윤기의 원인이 복인하고 망간윤기 인과 망간이 도로 돌아오는 거죠. 그거는 그 이유는 강유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따라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탈인은 온도가 낮을 때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러다 온도가 올라가면 도로 얘가 복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요 탈인이 일어나면 FeO 성분이 많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 이 성분이 감소하면 도로 감소하면 전 얘가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도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망간윤기의 원인이다. 아까 여기 이제 석회석을 후반기 투입한다는데 후반기 투입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후반기 투입 석회석의 효과 보면 첫 번째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그래서 석회석 CaCO3거든요. CaCO3를 집어넣으면 CaO와 CO2를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환원 분해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CO2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용광을 교반을 시켜요. 그래서 냉각 효과, 용광 교반, 그 다음에 또 CaO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산화칼슘이 보급. 그러면 산화칼슘이 좀 보급이 되면 탈황이 촉진되는 거죠. 탈황이 이제 증가된다는 거죠. 말기 그러면 슬래그 양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탈황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느 정도 슬래그가 많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좋지만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으면 결국은 철 손실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열량 돌심도 일어나고요. 특히 여기 있는 철 손실 왜 그러냐면 슬래그 중에도 FeO 성분이 아까 있다고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이 양이 너무 많으면 이 성분도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FE가 슬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철톤실이 증가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노체가 너무 낡았다. 그러면 노체가 너무 낡으면요, 용광의 깊이가 낮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많이 낡으면 내화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가 많이 패여 있기 때문에, 많이 패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을 집어넣을 때 샘물 높이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많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 높이가 점점 낮아지겠죠. 용광의 깊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점점 달아 없어지니까 이 전체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이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서 탈인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광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출현 중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종점에 가까워지면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선 배합률이 작은 조업할 때, 즉 뭐냐면요, 고철을 많이 사용할 때는 고철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목표 온도와 성분이 맞지 않아서 재출현을 할 때는 저압산소를 취입하고, 그 다음에 티탄이나 철, 질소, 산소의 급작스러운 증가 발생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렌스 높이. 아까 여기를 보면 렌스 높이가 요 렌스 선단하고 용광 요 끝부분까지 높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렌스 높이 H가 렌스 선단서부터 여기 탕면 여기까지죠. 이때 이제 요 L이라고 있는데, L은 전 폴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요 샘물이 있던 깊이서부터 이렇게 움푹 패인 깊이까지, 그걸 보고 L, 그래서 요건 전 폴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용광 깊이는 아까 처음에 요 샘물 집어넣은 것부터 요 밑에까지, 요것이 이제 용광의 깊이가 되겠죠. 아까 요 H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 즉 처음에 샘물 집어넣었을 때 그 높이지요. 그래서 여기가 H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조업할 때 요 L 대 L0 요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 대 L0를 보통 0.7에서 0.8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L0가 1이다. L0가 1이면은 L 같은 경우는 0.7 내지 이제 0.8로 한다는 얘기죠. 0.7에서 0.8. 이것이 이제 L4, L0가 1에 가까울 때는,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L0분의 L이 1에 가깝다. 결국은 뭐냐면은, 자,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면 얘도 1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L하고 L0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L하고 L0가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L이 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점점 깊어져서 이거 높이가 같아질 텐데, 이때는 이렇게 우물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압력이 세져야겠죠. 압력이 세져야 이거 깊이가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L4, L0가 이것이 1에 가까울 때 이걸 보고 이제 하드볼로 합니다. 하드볼로. 이럴 때는 전 탈탄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것이 전 작을 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차이가 클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차이가 클 때는 전 결국 여기 압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소프트 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전 탈인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드볼로 하면은, 하드볼로 하고
소프트 블로우하고, 얘는 보면은 렌스 높이가, 렌스가 낮고, 렌스 높이가 낮고, 얘는 렌스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산소 압력이 같은 높이일 때는 산소 압력이 얘는 높고 얘는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소 유량, 산소 흐르는 양이, 산소 우량이 얘는 많은 거고 얘는 산소 유량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 블로우와 소프트 블로우의 차이. 이렇게 하드 블로우 이럴 때는 탈탄, 그 다음에 소프트 블로우 이럴 때는 탈인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 측온 및 샘플링. 측온 및 샘플링 시로 채취하는 건데, 그래서 렌스를 완전히 올리고, 왜 그러냐면 이때는 전 출연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렌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노체를 기울여 갖고 실제합니다. 그리고 노체를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렌스 뒤에 보조 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렌스 또는 서브 렌스인데, 보조 렌스 또는 서브 렌스를 보조 렌스를 요걸 이용해서 측온 및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분 확인 같은 경우는 C 함량에 대해서 종점 C 함량, 요것이 과연 맞아졌는가 안 맞았는가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는 1580에서 1650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MN, P, S, O 등의 이런 함량을 갖다 이렇게 종점 C하고 그 다음에 출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P하고 S는 이제 가능한 낮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격치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전 재출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재출연 할 때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재출연 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온도가 낮을 때 하고 그 다음에 C 함량이 너무 높을 때입니다. 요 때만 재출연을 해요. 보면 재출연, 종점 온도가 너무 낮거나 또는 종점 C 성분이 너무 높을 때, 이럴 때는 재출연을 해서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탈탄을 실시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온도를 올릴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전 온도를 올릴 목적으로 하는데, 온도를 올리려면 전 탈탄이 더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 성분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산소 압력은 좀 낮게 해서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 성분의 저하를 목표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높았다. 그럴 때는 좀 고압력으로 출연을 한다는 거죠. 온도 상승일 때는 저압력으로, 그 다음에 탄소 성분 저하할 때는 고압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점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높았다. 그럴 땐 전 고철을 투입해 갖고서는 냉각을 하는데, 이때 전 고철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종점 온도가 높았을 때 취하는 거. 이제 매우 높을 때는 냉각제 고철 등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높았을 때, 조금만 높았다. 그러면 굳이 냉각제를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전로를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약간 높을 때는 여기는 로를 이너지 3에 경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주면은 결국은 전 약간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전 저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뜨겁다. 그러면 이거 냉각 요거 너무 뜨거울 때 어떻게 하죠? 컵을 이렇게 휘 젓거나 또는 뭐 바람을 휘 불어넣으면은 온도가 좀 내려가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높을 때는 냉각제를 투입 안 하고 전로를 갖다 이렇게 경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출강을 하게 됐죠. 이제 끝났으면 출강을 하면 출강 전 일정 온도 및 성분으로 조절된 용광을 또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출강을 한다. 그리고 출강 전에
출강 전에 약간의 탈산제를 첨가해서 예비 탈산을 한다. 여기 탈산은 왜 할까요? 탈산은요,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산소를 불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소 성분이 용광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탈산제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런 논의 탈산은 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논의 탈산은 잘 안 하고 출강을 하면서 레이드를 해서 탈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산을 결국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출강하면서 또 합금 처리나 그런 것 등을 뭐 이렇게 첨가를 하는 거죠. 합금 처리나 탈산량이 증가하면 다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첨가 성분의 실소율은 결국은 탈산 형식이나 또는 C 함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이제 출강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래그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7번이 배제가 되고, 배제는 슬래그 제거입니다. 슬래그 제거를 다 하고, 슬래그 제거는 아까 슬래그 포트로 한다고 했거든요. 슬래그 제거를 하고 슬래그를 일부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그를 남겨서 전 슬래그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슬래그 코팅 기술이 있는데요. 출강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래그를 갖다가 한 3분의 1 남깁니다. 이 슬래그를 여기 있는 슬래그에다 그 다음에 상석회 또는 뭐 돌로마이트 등을 넣고서는 그리고 슬래그를 갖다가 노체 벽돌에다 이렇게 코팅을 하는데, 이렇게 코팅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코팅이 되면은 결국 노체 수명이 연장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내화 벽돌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요, 슬래그가.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좀 노체를 경동시키는 방법. 좌우로 몇 번 흔들어주는 거죠. 몇 번 흔들어주면서 아까 이거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 렌스를 내려갖고 질소가스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질소가스가 슬래그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 있는 슬래그가 이쪽으로 이렇게 싹 코팅이 되죠.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질소를 스플래시 코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코팅 성능이 훨씬 더 좋지요.